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식지 55호 읽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2월 1일, 벌써 거의 보름 가까이 시간이 지났네요. 예, 12월 1일 월요일에 발행이 됐고, 저희가 아마 1일 2일쯤에 우편으로 다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면, 일하고도 부정수급, 급여 제공 원칙 위반, 제대로 알고 노동자 권리 보장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정수급 강조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선생님들 이야기 듣는 건 이제 일하지 않고 결제하는 허위 결제, 그리고 카드 소지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일한다고 해서 다 부정수급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급여 제공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정수급에 해당돼서 환수되고 자격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부정수급이 이게 되냐, 이게 부정수급이냐 아니냐 이런 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하다 보면은 연달아서, 그러니까 2명의 장애인 이용자한테 연달아서 찍지 말라 이런 교육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담 인력 분들이 오히려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교육들을 하기도 하는데, 30분 기다리고 찍고는 이용자한테 일 안 해도 그냥 30분 뒤에 종료시키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교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조건 30분 텀을 둬야 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동 시간에 고려했을 때 바로 연달아 하는 거는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그걸 확인해라 이런 취지의 교육인데, 실제로 그 활동지원사들이 이용자분이 정말 바짝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산다던가, 아니면은 사회 활동을 하는데 같이 이용자 A와 B가 같이 술을 마시던 중에 이용자를 바꾸는 근무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소명을 하면은 그게 부정수급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투석 등으로 병원에 있는 동안 결제를 하면 안 되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병원에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냐. 그런데 이제 이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거는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지침 자체가 되게 모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단순 대기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노조에서 계속해서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이런 지침이 단순 대기는 서비스 제공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이용자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대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서비스 내용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건 좀 다투어 보아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용자 동행 없이 장보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죠. 지침에도 이제 단독으로 장보기 가능하지만 미리 알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업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지침에 새로 들어온 건데, 부수적인 업무 이런 것들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무엇이든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그 식사 보조, 은행 영수증 관리, 이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실 이 내용도 좀 범위가 모호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거나 무조건 생업 지원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수급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주지 또는 근무지와 다른 지역의 제공기관을 제공하는 게 부정수급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 이용자분들도 부정수급으로 이제 자기가 정작 사는 지역에서 활동지원기관 이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용자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기관 이용하면서 부정수급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기관들이 환수되고 손해보고 이러니까 당신한테 서비스 제공 안 할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용자가 이제 자기 거주지 외 지역에서 활동지원 기관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타 지역을 이용하면은 이용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 기관에 좀 잘 봐라, 모니터링 잘 하라, 감독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활동지원사들한테 적용시켜서 구분 없이 적용시켜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냥 다른 지역 제공기관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수급이란 말은 아니고 이런 거 잘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가족 도와주다가 부정수급자 될 판, 그 가족 활동 지원 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들 교육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서비스 내용에 없는 내용이라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라고 해석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도와주는 거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난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활동지원 선생님들도 다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업무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급여정 제공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일은 다 하고는 부정수급이랍시고 이제 인건비를 다 환수해 버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다소 좀 벗어나는 범위가 있어도 그 부분은 사실 사용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실질적 사용자인 보건복지부가 이런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될 내용이지 부정수급이랍시고 인건비를 자꾸 환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것들은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이 단결로 저항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사 노조 인건비 운영비 구분 지급 법안 통과 촉구 피켓팅. 9월 30일부터 저희 계속 지금 그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하고 있는데요. 중식 시간이랑 뭐 오전에 출근 선전전도 하고 이러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촉구 피켓팅도 하지만 다른 업무들도 있어서 저희 빠지기도 하는데 조합원 분들이 또 채워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집중선전 진행을 했고 제법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활동지원사도 춤추는 일요일 노동자의 휴일 권리 보장 요구 문화제 개최. 여기 한강 그 망원유수지 그쪽 인근 사업장인데 이제는 이제 활동지원사들도 다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다들 좀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오래 싸웠습니다. 저희 그 불교재단, 기독교재단, 복지재단 이런 데랑도 싸우고 또 최근에 사실 자립생활센터랑도 소송했던 게 다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법원 판결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은 되고 있는데 딱 이제 사업주들은 그냥 그만큼만 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좀 약간 대응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기관의 수익으로만 돌아가면은 그건 사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애초에 목표의 달성을 좀 실패하는 일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일요일에 일을 하면서 바우처 단가가 그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1.5배 차감이 됩니다. 주간 기준 수가로. 그런데 이걸 임금을 활동지원사한테 평일처럼 지급하는 사업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대표적 기관이 마포구 A 기관인데 주휴일을 임의 변경하는 편법을 통해서 일요일에 가산수당을 미지급해 오고 있었고 이 사업장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들도 좀 몇 군데 있는데 사실은 해당 사업장 선생님들이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만 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여튼 지금 문제된 사업장에서는 저희 조합원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거기 마포구 지역인데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서 9월 28일 일요일에 그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일요일에 행사를 했는데 사실 집회는 보통 일요일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게 장애인들도 일요일에 춤을 추기 위해서는 지원사에 노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사가 남들 쉬는 일요일에 즐겁게 일을 하려면 가산수당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일요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있는 사부작 사회적 협동조합 그 동지 분들이죠. 그 훌라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추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업장 대응을 하면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거는 지난 호수 소식지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포구랑 서울시가 같이 이제 지도를 갔다 와서 뭐 근로계약서도 고쳤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런데 또 그 안에 또 그렇게 바꾸면서 이제 사업장들이 꼼꼼하게 또 노동자 권리 후퇴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다시 또 마포구에다가 전달해서 요것도 한번 뭐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요것도 제가 계속 팔로우업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행정감사 할 때 이제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를 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보시면은 11월 10일에 행정감사 진행을 하는데 이병도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다 보니 처보다 후퇴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 말을 노동조합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고요. 요거 이제 저희 의원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제 계속 이 대응이 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구조적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예산이 계속해서 중간에 돈을 진 사용자한테 유리하게 자꾸 새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인건비 운영비 분리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거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글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활동지원사 분들이 일이 끊기고 몇 달 뒤에 사업기관들이 갑자기 아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비슷한 사례였는데 동의 없이 사직 처리를 했는데 사직서를 사용자가 쓴 겁니다. 지원사가 서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위조잖아요. 문서 위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 면담하고 이제 다시 뭐 이거 제대로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면담을 했고요. 뭐 재발 방지 해달라. 동의 없는 사직서 처리는 부당해고고 사문서 위조는 형벌에 대한 처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잘 보상을 받고 정결한 사건이 있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냥 일거리 없다가 갑자기 막 없어진다고 이게 그냥 참을 게 아니라 이런 거는 항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사례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인건비 운영기 구분 지급 법안 발의 기자회견 한 것들 사실 앞에 사건들하고도 쭉 연결이 되는데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분 청구하고 정부는 구분하여 지급한다.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기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이게 김남희 의원실 대표 발의로 한 건데 저희 이제 많이 수고들 해주셨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랑 이선민 변호사 사실 이전에 두루라는 단체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나오셨는데 하여튼 법안 준비를 해주셨고 의원실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환영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활동지원사 관련 법률 개정안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신설 관련해서 지금 거의 이제 공동 발의 의원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행위 관련해서 좀 사실 계속 이슈가 돼서 이것도 이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한번 예의주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하반기에 아주 활동지원사들을 골치 아프게 했던 사건이 이제 국자원 화재 사건이었는데요. 활동지원사 무급노동 해결 과제를 남겼죠. 사실 9월 26일에 그 불이 나면서 근무 기록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이거 바우처 이용자 바우처 얼마나 남았냐 이거 확인한다고 엄청 고생들 하셨고요. 또 서류도 더 많이 썼잖아요. 우리 그것도 서류도 많이 쓰고 또 서류도 내려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고생을 했는데 그게 다 뭡니까? 다 무급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소급 결제를 많이 했는데 저는 소급 결제하는 시간에는 근무 기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다 무급 처리된다. 이런 것들 다 좀 심각하게 많이들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활동지원 기관들이 뭐 인증샷 요구, 이용자랑 사진 인증 안 하면 임금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 복지부랑 지자체 공문 내고 성명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도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사진 제출에 대해서 사업기관들이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활동지원사분들 매년 새해 되면 무급노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서류도 많이 내시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매월 센터 방문하는 거 왜 그건 임금을 안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기간을 거치지 않고 나의 근무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거 저희 사실 유튜브에서도 다뤘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사회 서비스 제목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영상으로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좀 개편된 것 같긴 해요. 근데 큰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고 가입하셔서 자기 기록은 좀 잘 챙겨 놓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게 평소에 잘 해주시고 잘 챙겨 놓는 게 무슨 일 생기면 다 쓸 데가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정학 위원장 추모제 11월 15일에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배정학 상을 그 김영희 고문께서 받으셨는데 배정학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 하고 나서 거의 김영희 위원장도 8년을 활동지원사 노동자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학 다음에 김영희 이렇게 이어져 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경숙 위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위원장 그만뒀으니까 이제 수고하셨다고 이제 배정학상 추천 받아서 이제 시상을 했습니다. 소식지 다룬 내용은 이 정도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그리고 저희 카톡방, 단체 카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저희 노조 링크 리틀리 보시면은 카톡방 링크 있으니까 잘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사실 질문해 주시는 게 또 선생님들 이런 게 궁금하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